안녕하세요. 강남구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은 특히 우리 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위생용품이라든가 생필품 혹은 배달 음식에 대한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배달 음식이 담겨오는 것은 어디에 담겨올까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 상반기와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의 하루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하루에 733.7톤의 플라스틱 일회용 재활용품이 나왔고요. 2020년도 상반기,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죠. 지금 이때는 848톤이 나왔습니다. 단 1년 만에 115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죠. 특히 지금 서울과 경기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바로 인천에 있는 매립지 센터로 보내주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 매립지 센터에서 받는 것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더 이상 서울과 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 물론 에너지도 더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마트나 슈퍼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 비닐봉지가 본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웨덴의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린인데요. 1959년에 처음으로 비닐봉지를 고안했습니다. 과거에는 비닐봉지보다 종이봉투를 더 많이 썼고 그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계속 자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잘라지는 나무들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볍고 오래가는 봉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몇 번이고 재사용하게 하자. 이게 바로 툴린의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비닐봉지는 1980년대에 미국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엔 전 세계 곳곳에서 안 쓰는 곳이 없죠. 맨 처음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1980년대에 유행한 당구라는 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코끼리의 그 이빨, 상아로 만들던 당구공 대신에 당시 식물이던 장내하고 녹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수지, 셀룰로이드로 단단한 당구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개발된 천연수지가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닌수지라는 것이 발명이 됐고요. 석탄화학이 발전하면서 석탄에서 뽑아낸 나일론, 그리고 석유화학이 발달하면서는 석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가지고 PE라든가 PVC, PS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했을 때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녹거나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한번 굳히고 나면은 열을 대도 녹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칭보다는 우리한테는 뭐 PE, PP, PVC 이런 명칭들이 더 친근할 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음료수병이라든가 과자 봉지 이런 것들을 사면은 제품 겉면에 되게 익숙한 표시들이 보이죠? 때로는 숫자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국제 기준인 ISO, 한글로는 우리나라 국내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 플라스틱이다, 나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요거는 단순히 이 제품의 재질, 재료를 분리하기 위한 그런 분류 기호입니다. 먼저 폴리에틸렌, PE라고 표시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고밀도 그리고 저밀도에 따라서 HDPE 혹은 LDPE라고 표시되는데요. HDPE는 세제나 기름병 아니면 아이들의 장난감, 비닐봉지를 만들 때 이렇게 딱 보면 뻣뻣한 느낌의 플라스틱 있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LD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있죠. 종이컵 안쪽에 코팅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독성도 적고 비교적 안전하지만요. 뜨거운 액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면 폴리에틸렌이 녹아나올 수 있어서 종이컵, 라면 용기 이런 것들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재활용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쉽게 떠오르는 말이 바로 PET병인데요. 바로 물병 혹은 식품 포장재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회용이고 반복 사용하면은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은 하지만 재사용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PET병이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인데요. 재활용 될 때는 새로운 PET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섬유로 가공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섬유는 양털 의류라든가 카펫, 베개라든가 구명조끼의 끈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PET도 재활용을 하지만 재사용은 안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용기,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혹은 식품 포장재도 재사용이 가능한 거, 도시락통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PP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PP는 폴리프로필렌, 견고하고 가볍고 내열성이 뛰어난 이런 재료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물병이나 병막에 빨대 혹은 이제 포장용 테이프, 로프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PP는 재사용하는 데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 안에는 BPA 프리 플라스틱이라는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전자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내열성 소재입니다. 주로 아이들의 젖병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 박스를 바깥에다가 분리수거할 때 이런 스티커라든가 포장용 테이프가 붙인 채로 주는 게 아니라 다 떼어서 분리해가지고 종이만 내놓아야 합니다. 다음엔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전달드리고 싶어요. 바로 PVC입니다. 저희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선에 쓰이는 케이블 겉표면 혹은 이제 우리가 정원에 물 주는 호스, 뭐 배관용 파이프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물품인데요. 이 PVC는 단단해 보이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첨가제를 첨부합니다. 그 첨가제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프탈레이트인데요. 이 프탈레이트를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쉽게 찰흙 만들듯이 만질 수 있어서 가소제라고 해서 첨부해서 넣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독성 물질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배달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비닐 랩이 있죠. 이 랩의 재질도 PVC가 많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이 그 랩에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프탈레이트를 먹거나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 용품에 사용되는 만큼 사용처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게 바로 PVC인데요. 이 PVC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서는 PVC를 사용하지 말자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PS, 폴리스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일회용 스티로폼 컵 혹은 테이크아웃 용기, 단열재 등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부서진다고 했잖아요. 특히 물에 떠서 바다의 부표로 만들어진 이 발포 스티로폼이 작게 부서져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이 또 환경 문제를 만드는 상황도 지금은 현재 있습니다. 나머지 소재들 혹은 2개 이상의 소재가 섞여버린 것들, 그것을 저희가 그 외라고 해서 아더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포장재가 이것에 해당하고요. 특히 과자 같은 거를 구입하시면은 과자 용지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아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회용품의 재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들 곳곳에 재질이라든가 분리 방법에 대해서 표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일회용품 연간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PET병, 플라스틱 컵, 그리고 비닐봉투가 양이 많이 늘어 있는데요. 분리수거가 잘 안 된 비닐봉투,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은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빠져서 흘러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다에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거리나 해변에 버린 플라스틱이 하수구라든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데요. 지금은 금지됐지만 예전에는 세면제, 바디워시, 치약 이런 것에 많이 첨가가 됐었고요. 이렇게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바다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매립지에서 있는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까지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2017년에 그린피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매년 최대 127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요거는 1초에 24톤 트럭, 대형 트럭으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는 그 모양이라든가 냄새가 먹이들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물고기들이 먹게 됩니다. 요거는 물고기의 체내에 축적이 되고 그 생선을 먹는 우리의 몸에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2019년에 세계 자연기금 WWF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약 2,000개, 5g 정도 먹는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이러한 문제를요,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대라든가 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쉽게 분해되고 분해됐을 때 위험성이 없는 그런 소재로 바꾸는 거예요. 대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됐고요. 그걸로 제작된 물품들이 최근에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락통, 에코백, 텀블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만들어진 것을 잘 그리고 올바르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혼동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선 종이나 플라스틱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리시면 되고요. 가구는 대형 폐기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옷은 의료수거함에 넣고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재활용되는 품목하고 쓰레기는 구분해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으로 따로 버리는 품목은 깨끗이 씻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원칙이 가장 기본이고요. 플라스틱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큰 틀에서 플라스틱은요, 플라스틱 그리고 PT병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PT병은 라벨지를 제거하고 따로 버리면 됩니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뚜껑하고 고리도 떼어내는 게 원칙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리까지 다 떼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PT병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PT병을 씻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인 가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즉석밥 용기, 그런 용기 씻어서 버려도 재활용이 될까요? 이 즉석밥 용기는 겉보기에는 얇은 한 장이지만 여러 다른 소재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단일 재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즉석밥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내놓아도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로폼 어떻게 할까요? 스티로폼 플라스틱 같은데 같이 버리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이나 비닐하고 구분해서 버립니다. 분리수거를 안내하는 우리 핸드폰 앱에서는 TV라든가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을 감싸는 완충제로 나온 발포 합성수지는 가급적이면 구입처에다가 반납하시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요, 우리가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은요, 요거는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붕괴하실 만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본산 PT병 쓰레기를 왜 수입하는가? 지금 우리가 잘 배출한 PT병 지금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요 PT병을 재활용할 때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 의료용 섬유 있죠. 섬유로까지 재활용되는 PT병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에 불과한데요. 나머지는 컵이나 솜 혹은 노끈으로 재활용되고 있죠. 우리가 분리 배출하고 있는 PT병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작은 색이 들어가 있는 조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이라든가 파란색 이런 PT병들을 같이 버리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색이 들어있는 PT병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투명한 PT병 쓰레기를 사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PT병은 티셔츠나 가방,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티셔츠를 만드는데 500ml PT병이 12개, 긴 팔로 된 재킷 같은 경우에는 500ml PT병이 약 3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분리배출이 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회용품, 텀블러라든가 에코백이 떠오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텀블러나 에코백을 마치 일회용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됩니다. 텀블러와 에코백을 만들고 그것을 폐기하는데도 에너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번, 세라믹으로 만든 텀블러는 39번, 플라스틱 텀블러는 최소 17번 이상 사용해야 종이컵 1개를 덜 사용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종이봉투 1번 사용하는 걸 줄이는데 131번을 사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만약 비닐봉투 1개를 사용하는 효과를 내려면 393번을 에코백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텀블러라든가 에코백, 지나가다가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구입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런 힘든 일들이 많지만 마음만은 맑고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